여러분 함수가 호흡이 조금 있습니다. 호흡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조금 졸리거나 하신 분들은 그냥 알아서 화장실 같은 거 갔다 오셔도 되고, 또는 그냥 뒤에 나가셔도 괜찮아요. 그냥 알아서 좀 하시고, 막 문제가 뭐가 엄청 어려워서 호흡이 길다기보다는 여기는 유형이 대체로 정해진 애들이 많아요. 딱 하나 빼고 그 하나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 시험에서 좀 약간 지랄이 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가 딱 있어. 딱 하나.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진짜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와요. 그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제가 쭉 한번 소개를 해줘야 되겠고 그런 거고, 뭐 설명 자체는 막 엄청나게 길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좀 외워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외우는 시간도 줄 거예요.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함수. 자, 우리 중학교 때도 우리는 이미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였고 함수들을 배웠습니다. 그죠? 함수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통 학교에서든 학원 선생님이든 뭐 어떤 식으로 보통 설명을 했죠? 보통은 아마 자판기로도 많이 설명을 했고 그냥 상자로도 많이 설명을 했을걸? 자, 펑션이라고 하는 F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상자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X 하나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라고 보통 배웠어요. Y가 하나 나온다 이렇게 해갖고 아마 보통 배웠을걸요. 그죠? 그거를 이거 틀린 말 아니거든? 자, 그래서 요 말을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고등 과정으로 오면서 그냥 뭐 특별하게 뭔가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조금 더 수학적인 언어로 조금 더 멋지게 한번 정의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걔를 정의하기 위해서 몇몇 가지 것들이 조금 필요한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 정의역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치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다뤄봐야 됩니다. 자, 최대한 쉽게 얘기할게요. 최대한 쉽게. 정의역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x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y는 x제곱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어. 그랬을 때 이 x에다가 1 집어넣고 뭐 0 집어넣고 마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지? 그렇게 집어넣는 1, 0, 마일과 같은 여러 가지 x의 값들이 다 모아져 있는 곳.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역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y의 집합이에요. y의 집합. 자, 그 다음에 치역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함수값의 집합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공역하고 치역은 서로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제로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있을 때 얘는 이렇게 갖고 생긴 애들이잖아. 그지? 맞지? 그러면은 공역, 정역,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x의 범위? x가 존재하고 있는 범위? 모든 실수들에서 전부 다 x의 값들이 전부 다 정의가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역이라고 한다는 소린 거예요. 그럼 공역은 뭐냐면 y의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함수 값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얘기해. 모든 공간. 그래서 여기 이거를 그냥 공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y의 값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공간들. 근데 실제로 x하고 대응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함수 값들은 어때? 다 어디 위에만 있어 지금? x축 위에만 그래프가 만들어졌지. 그지? 그래서 요 실제로 만들어진 친구들을 치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역은 y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 그 중에 실제로 값을 받은 애들만 치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역이 조금 더 큰 개념이고요. 그 공역 안에 치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다시 정역은 x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공역은 y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고 치역은 그 중에서도 함수값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 괜찮아요? 하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함수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요. 정의역 x의 모든 원소가 공역 y에 하나씩 대응될 때, 그때 이 대응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자, 다시 정의역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공역 y에 하나씩만 대응될 때 이때 이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할 거라고.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있어요? 중요한 거 찍어봐. 예, 맞아요. 모두야. 자, 모든 원소다라고 하는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지. 하나씩 대응된다라는 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야. 항상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돼요. 오케이? 요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이제부터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자, x, 정역의 공간을 만들 때에는 x라고 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줄 건데 벤 다이어그램을 좀 이렇게 약간 늘려요. 늘려서 써줘. 그 다음에 마찬가지 y라고 하는 애도 벤 다이어그램 만들어 줄 건데 좀 약간 늘려서 써. 그러면 여기 정역 안에 있는 예를 들어 원소가 1, 2, 3이 있다고 치고 y에 있는 원소가 a, b, c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함수라고 하는 거 어떻게 정의할 거라고? 만약에 1이 A로 가고 2가 C로 가고 3이 B로 갔어요. 자, 이거 우리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요? 그치. 일단은 정역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 1, 2, 3이 전부 다 공역 Y에 하나씩만 대응이 됐기 때문이지. 그치? 자,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대응됐지. 그치?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고요. 함수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그 함수라고 표현이 되었을 때 오씨 됐다. 자, 그렇게 함수라고 되었을 때 그 함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표현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표현하는 방법이.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함수가 형성이 되면은 이게 첫 번째야. 이게 첫 번째야. 첫 번째는 x에서 y로 간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f를 써주면 이게 바로 함수 표현이 돼요. 이게 첫 번째 표현.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은 f라고 하는 애가 x에서 y로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두 번째 표현.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y는 fx라는 표현.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같은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같은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얘기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해갖고 처음에 함수를 정의할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봐봐요. 제가 지금부터 예제 몇 개를 줄게요. 예제 몇 개를. 그 예제들 줄 테니까 거기에서 함수인 것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함수인 것들. 아이씨, 망했다. 자, 함수인 것들. 봐봐. 첫 번째. x가 여기 이렇게 해갖고 1, 2, 3이 있고 y가 이렇게 해갖고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대응관계를 한번 만들어 볼게. 1이 a로 가고 그 다음에 2가 a로 가고 그 다음에 3이 c로 갔어. 만약에 이런 애가 있습니다. 얘 함수인가요? 예, 함수예요. 왜요?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이 됐기 때문이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함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x가 여기 이렇게 해갖고 1, 2, 3이 있고요. 자, y 이렇게 해가지고 a, b, c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엔 어떻게 됐냐면 1이 a로 갔고 그 다음에 2가 c로 갔어요. 얘 함수입니까? 아니죠. 왜요? 그렇지. 모든 원소들이 대응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지? 오케이. 요거는 함수. 요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이번에는 1, 2, 3 이렇게 있고요. 자, y가 a, b, c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1이 b로 갔고 2가 a로 갔고 c로 갔고 3이 a로 갔어요. 예, 함수입니까? 아니죠. 왜요? 그렇지. 하나씩 대응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지? 2가 a에도 대응이 됐는데 2가 c에도 대응이 됐잖아. 그래서 요거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소린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러면 이번에는 x가 1, 2, 3 이렇게 있고 y가 a, b, c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1이 b로 갔고요. 2가 b로 갔고요. 3이 b로 갔어요. 이거 함수입니까? 예, 함수죠. 그죠? 왜냐? 모든 원소들이 대응이 됐고요. 하나씩만 대응이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함수가 된다는 소린 거예요. 괜찮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얘는 함수가 안 됐고 얘도 함수가 안 됐단 말이야. 그지? 함수가 된 친구들이 있는데 저 친구들의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을 한번 구해볼게. 자, 먼저 이 함수 정의역 뭐예요? 그렇죠. 그럼 보통 정의역을 표현해 줄 때는 내가 처음에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공역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A, B, C가 되겠죠. 그죠? 좋아요. 자, 그 다음 치역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이런 차이라는 거야. 자, 공역과 치역 차이 알겠어?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공역은 A, B, C고 치역은 B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자, 얘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얘 정의역 어떻게 돼요? 그렇지. 1, 2, 3이죠. 그 다음에 공역은 A, B, C가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치역은 그치. A, C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해갖고 표현하시면 된다는 것까지 요런 것들이라는 소리예요. 됐나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문제 졸라게 쉬워요. 얘 마틴이 같다. 자, 첫 번째 문제 겁나게 쉽습니다. 이런 거야. 봐봐. 우리 함수 fx가 뭐라고 줘졌냐면 x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고 줘졌대. 그리고 정역 x는 뭐라고 줘졌냐면 마1, 0, 1이라고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y는 뭐라고 줘졌냐면 1, 2, 3, 4 이렇게 주어졌대. 그랬을 때 이 함수 fx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봐봐. 마1 집어넣으면 얼마야? 2지. 0 집어넣으면 1이지. 1 집어넣으면 2지. 그러면 대응되는 애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마1 집어넣으면 2에 대응되고 0 집어넣으면 1에 대응되고 1 집어넣으면 2에 대응되잖아. 그럼 너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z라고 하는 집합을 줬어. 근데 z 집합이 마1, 0, 그 다음에 3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주어져 있는 마1, 0, 3? 그래 그렇게 하자. 자, 마1, 0, 3이라고 주어져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x에서 z로 가는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죠? 왜? 마1 집어넣으면 2인데 2가 대응이 안 되지. 그지? 그냥 걔는 안 된다. 그냥 이런 거 졸라 허접한 문제 나와요. 그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 쉬운 문제가 하나가 나와. 엄청 쉬운 문제.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두 번째는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같은 함수. 같은 함수. 같은 함수는 뭐냐면요. 이런 걸 얘기해. 우리가 자, y는 fx라고 하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g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때 그 f라는 함수하고 g라고 하는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래서 자, 우리 함수 fx하고 함수 gx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정의역 안에서 같은 치역에 대응되는 애들 있지. 그러니까 같은 공역에 대응되는 그 애들이 서로 같을 때를 같은 함수라고 불러요. 같은 정의역 안에서 같은 치역에 대응될 때. 됐지?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함수 두 개를 줬어. 자, y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하나 줬고요. y라고 쓰지 말고 fx라고 쓰자. 자, fx가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가 있고 gx가 절대값 x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정의역을 어떻게 줬냐면 마1, 0, 1을 함수로 가지는 이런 정의역으로 가지는 그런 fx, gx가 있대요. 자, fx, gx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처음에 얘 마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1이지,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마1 집어넣으면 1, 0 집어넣으면 0,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1이지, 그치? 자, 얘네들은 서로 같은 함수입니까? 예, 맞아요. 그쵸? 왜? 마1 집어넣었을 때 1, 1, 0 집어넣었을 때 0, 0, 1 집어넣었을 때 1, 1이지, 그치? 그러니까 서로 같은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 봐봐. 이번에는 어떤 걸 줄 거냐면 나 hx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줘볼게.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얘 마1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지.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지.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자 이제 한번 봐봐. 얘 지금 치역 뭐야? 치역.
0과 1이지, 그죠? 얘 치역 뭐야? 0과 1이지. 얘 치역 뭐야? 0과 1이지, 그지? 됐어? 자, hx는요, fx, gx하고 서로 같은 함수예요? 왜요? 대응되는 치역의 값이 다르기 때문이지, 그지? 그러니까 서로 같은 치역의 범위를 가지고는 있어. 가지고는 있는데 서로 값이 어때? 다르죠, 그죠? 얘는 마일 집어넣었을 때 1, 1이 대응이 됐고요. 0, 0 집어넣었을 때 0, 0이 대응이 됐잖아. 근데 얘는 마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었고 오히려 0 집어넣었을 때 1이 되었지, 그지? 그러니까 함수를 갖고서는 치역의 범위는 서로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같은 함수가 되진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같은 함수인데 얘하고는 다른 함수다 이렇게 해갖고 얘기를 한다는 소린 거야. 괜찮니? 그래서 여기 관련된 문제들도 딱 이렇게 나와요. 딱 이렇게. 그러니까 졸라 쉽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가 처음에 아주 초반 함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함수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문제 유형 나오는 거 일단 두 가지는 얘기를 해줬지, 그지? 두 가지는 얘기해줬고요. 거기서 보통 하나 또 뭐가 나오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갖고서 판별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함수의 그래프를 한 4개 정도 한번 줘볼게. 이게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너네가 한번 따져봐. 일단은 우리 겁나 쉬운 거. 자,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함수입니까? 함수죠, 그죠? 2차 함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함수입니까? 일단 뭐 맞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나한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긴 애가 있어. 함수입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고. 함수입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너 이런 거 우리 요번에 많이 했던 거 원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자, 이거 함수입니까?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함수인 건 어떤 애들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일단 함수는요. 얘네 앞에 있는 거 세 개는 함수고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자, 함수라고 하는 거 뭐라고 했었었지? 정의만 따지면 돼. 정역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공역 y에 하나씩만 대응될 때라고 했지,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정역 x에 있는 원소가 하나만 대응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얘도 하나. 그 다음 얘도 하나. 함수야, 그러면. 얘 어때? 그치? 하나의 정역에 두 개의 y값이 대응이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함수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얘 단원 이름이 뭐였어?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지. 그지? 함수라고 부르지가 않았거든요. 뭔 소린지 아시겠어? 대응되는 반드시 하나의 x의 값에 하나의 y값만 대응되면은 요거를 함수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자, 요건 어때? 함수야? 함수지, 그지? 이제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함수죠. 자, 두 개만 더 그릴게요. 이거 함수야? 아니지,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 반원이 주어졌어. 함수야? 함수지, 그지? 반원은 함수예요. 원은 함수가 아닌데. 요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보통 세 번째 문제로는요, 이런 식으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형식의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는 어때요? 괜찮아요? 굉장히 쉽죠, 그죠? 자,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이쪽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하고 서로 같은 함수인지 판단하는 거 문제 중에서 딱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딱 하나.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유형이야. 자, fx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gx가 x라고 주어졌대요. 됐니? 자, 그때 문제가 뭐냐면은 fx하고 gx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정의역을 가지는 그러한 집합을 x라 그랬을 때 그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다시
fx하고 gx 지금 있죠, 그죠? 근데 얘네 둘이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정의역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x라고 했을 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딱 요거 하나. 나머지는 그냥 문제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대충 찌끄려봐. 랑 gx랑 같다고 두시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할 거 아니야, 그지? 같은 거. 자, 그래서 fx랑 gx랑 서로 같으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4x랑 x랑 같다라고 주셔가지고 x의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3x가 0이니까 x로 묶으시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0이 되어서 여기 1, 3 인수분해 되네요. 그러니까 x와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만족하는 x의 값이 0 또는 마1 또는 마3이네. 자, 따라서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 몇 개? 8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집합 x니까 여기 0과 마1과 마3을 원소로 가지는구나 라고 해서 3개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아니야. 우리는 뭘 물어보고 있어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죠. 집합 x가 가능한 집합 x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돼요. 근데 틀렸어요. 왜 틀렸어? 그렇지. 공집합은 하나 빼야 되죠. 그렇지. 이렇게 해갖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괜찮습니까?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요거 하나만. 보통 함수 어떤 두 개가 서로 같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래. 정의역이 주어지고 지금까지는 어땠어? 정의역이 주어진 다음에 그걸 갖고서 같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젠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함수가 주어진 다음에 걔네 둘이 같은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을 어디까지 커팅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반대로 정의역을 한정적으로 주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줘가지고 그때에 만족하는 집합 x 요런 걸 구하라라고 하는 게 하나 딱 있어요. 요거까지만 기억할 수 있으면 앞에 쪽 부분에서는 끝나요. 앞에 쪽 부분에서는. 자, 요렇게 끝. 그러면 이제 뒤에 쪽을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함수를 판별할 수도 있었지. 그지? 그래프 가지고서 제가 세로선으로 자르면은 함수를 판별할 수도 있다 그랬어. 그지? 자,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은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는 거를 할 거거든.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함수라는 건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의에 의해서 판별될 수 있는 함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에 의해서 판별될 수 있는 함수. 그래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데 어떤 거? 총 4가지가 있어. 4가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요. 1대1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함수는 아니고 상태인데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항등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항등함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상수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4가지가 있어. 처음에 1대1 함수, 그 다음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함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까지 이렇게 있거든. 자, 각각의 정의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1대1 함수는 자, 정의역 x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 x1과 x2가 다르면 그러면 함수 fx1과 fx2도 서로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두 원소 x1과 x2에 대해서 그들의 정의역 x값이 서로 다르면 그들의 함수값도 무조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지금까지 배운 함수 딱 2개 있죠, 그죠?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 자, 우리가 배운 함수 중에 누구는 안 됩니까? 2차 함수는 안 돼요. 2차 함수는 봐봐. 2차 함수 내가 y는 x제곱을 줬어.
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지. 마일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1하고 마일은 분명히 서로 다른데 F1하고 지금 F 마일이 서로 같잖아.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1대1 함수가 뭐가 있냐면요. 1차 함수가 있어요. 1차 함수는 요따구로 생겼지, 그지? 요따구로. 그래서 얘는 어때? x의 값들이 다르면요. 그것들마다 다 y의 값도 다 달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1대1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1대1 함수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가로선을 그어보시면 돼요. 가로선 그어봤을 때 만나는 게 하나 이상이다. 이러면은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이해됨?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반드시 정역에 있는 x의 값이 서로 다르면 함수 값도 서로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1대1 함수의 정의가 된다라고 해서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반드시 두 가지만 만족하면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반드시 1대1 함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패시브는 1대1 함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랬을 때 두 번째가 뭐냐면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요.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은 함수.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지수함수라고 생긴 애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긴 애. 자, 얘 1대1 함수입니까? 1대1 함수예요. 근데 얘 1대1 대응입니까? 라고 하면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거든요. 왜? 공역이 뭐야? y값. 실수 전체지, 그지? 치역도 뭐야? 실수 전체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역하고 치역이 서로 같아서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 돼요. 근데 얘는 공역이 뭐야? 실수 전체지. 치역은 뭐야? 0보다 큰 쪽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공역하고 치역이 다르니까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안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오케이.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으면 그거를 1대1 함수라고 하고요. 집합으로도 보일 수가 있어요. x가 만약에 1, 2, 3 이렇게 있고 y가 만약에 a, b, c, d가 있을 때 1이 b로, 2가 d로, 3이 a로 대응이 됩니다. 함수입니까? 함수죠. 그죠?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이 됐지? 하나씩만. 자, 1대1입니까?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맞지, 그지? 왜? 모두 다 다른 값으로 갔잖아. 자, 1대1 대응이에요? 아니죠. 공역은 A, B, C, D인데 치역은 A, B, D지, 그지?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서로 달라서 1대1 대응은 안 된다는 소린 거야. 괜찮지? 이렇게 해갖고 나가는 게 두 번째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쉬워요. 상등함수하고 상수함수는 쉬워. 항상 항등함수는 자, 정의역 x의 모든 원소가 공역 필요 없지. 자, 정의역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에 대응될 때 이 대응 관계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자기 자신에 대응될 때. 그러니까 자, x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해갖고 1, 2, 3이 있고 자, y도 여기 이렇게 해갖고 1, 2, 3이 있을 때 여기가 만약에 항등함수래. 그러면은 1은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돼요. 2는 2로 가야 돼요. 3은 3으로 가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거를 항등함수라고 부른다고. 됐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항등함수 누가 있죠? y는 x가 있어요. y는 x. 자, y는 x는 어떤 식으로 생긴 친구야? 이렇게 생긴 친구잖아. 1 넣으면 얼마?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마일 집어넣으면 마일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fx가 x인 친구들을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는 어때?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이자 항등함수인 거야. 되니? 그렇게 해갖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상수함수는 뭐냐면요. 상수함수는 정의역 x의 모든 원소가 오직 하나의 원소에 대응될 때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뭔 소리냐면 자, x가 여기 이렇게 있어. 1, 2, 3이 있고요. 자, y도 이렇게 있어요. 1, 2, 3이 있어. 만약에 1이 3으로 갔어. 함수래. 상수함수래. 2는 어디로 가야 돼? 2는 3으로 가야 돼요. 3은 3으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러니까 모든 원소들이 오직 하나의 원소에만 다 대응이 돼야 돼. 이러면은 이거를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수함수 누가 있죠? 땡! y는 3 같은 애들입니다. 요런 식으로 생긴 애들. 요런 식으로. 이래야지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3, 0 집어넣어도 3, 말 집어넣어도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수함수 y는 k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을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한다라고 해서 fx는 k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요 네 가지의 함수를 가지고서 우린 앞으로 함수들을 구분을 할 거예요. 함수들 구분.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뭘 것 같아? 1대1 대응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도 1대1 대응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1대1 대응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저거 있잖아. 제대로 정의를 안 외우고 있으면 1대1 대응을 못 푸냐 이런 것까지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요. 정의를 얘기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냥 느끼고 있어요. 이게 1대1 대응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막 그거를 인지하면서 가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대1 함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정역 x에 있는 두 원소 x1과 x2에 대해서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그들의 함수값도 반드시 달라야 된다. 그래서 판별하는 방식은 제가 옆으로 가로선 그어보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해갖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 였고요. 그 다음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지켜야 된다? 반드시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은 함수를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등함수라고 하는 건 항상 어때야 된다고요? 모든 원소들이 자기 자신의 대응이 돼야 된다. 그래서 fx는 x다 이렇게 주어지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항등함수는 i라고 표현을 해요. i.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을 해. ix는 x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한다. 자, 그 다음 상수함수가 있습니다. 상수함수는 정역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오직 하나의 원소에만 대응이 만이라고 쓰는 게 낫겠죠? 자, 하나의 원소에만 대응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항상 fx는 k의 꼴을 갖고 있는 y는 3 같은 애들을 상수함수라고 한다는 것까지. 됐니? 딱 이렇게 네 가지를 지금부터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 근데 그럼 모든 항등함수는 다 1대1 함수면서 1대1 대응인 거예요? 모든 항등함수들은? 네. 예. 그래요. 자, 이거 시험도 볼 거니까 한번 쭉 써보시고 자기가 직접 좀 외웠다 싶으면은 직접 한번 안 보고 써보시고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많이 외우세요.
좀 외웠다 싶으시면 한번 쭉 써보시고. 그러면 네. 그 x는 2 막 이런 건 함수가 아닌 거죠? x는 2 이런 건 함수가 아니죠. 축의 방정식. 네, 그쵸.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정의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은근히 되게 엄밀하게 따져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나중에 혹시라도 기아 쪽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런 거 막 2차 곡선이라고 해갖고 원 말고도 타원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 이렇게 생긴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쌍곡선도 배우거든요. 근데 이것도 전부 다 함수라고 부르진 않아요. 타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이것도 포물선의 방정식, 다 그렇게 불러. 여기까지 괜찮아요? 대충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여기에서 일단 처음에,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는요, 딱 하나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나오는 게 진짜 거의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형 자체가 거의 진짜 고착화되어 있고요. 겁나 고여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유형이 있거든. 딱 한 가지 유형? 그것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시험에서 킬러가 뭐냐라고 하면 이 함수에서 나오는 거 그거 딱 하나. 그거를 보통 이제 킬러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요. 경우의 수예요. 조졌죠? 벌써 조졌죠? 경우의 수 문제 있잖아. 경우의 수 내가 옛날에 저번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함수에서 뭐 하나 나오는데 그거 빠졌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 시험 대비할 때. 그거가 이제 나와요. 딱 그거 하나. 근데 그거는 유형을 하나라고 얘기를 못해. 졸라게 많아요, 유형은.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계속해서 다양하게 변해. 계속해서. 그래서 요거는 뭔가 딱 하나라고 꼬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거의 대부분 다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들 몇 가지를 조금 설명을 할 거고요. 대체로 그래요. 지금 총 그래서 6가지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6가지. 6가지 얘기할 건데 4개가 1대1 대응이에요. 4개가 1대1 대응이고 나머지 2개가 그냥 나머지 거 해갖고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 첫 번째는 뭐냐면 되게 쉬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 정역 x가 있어. x가 어떤 애냐면 1, 2, 3 얘네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그런 x래요. 근데 함수가 x에서 x로 간대요. x에서 x로. 그러니까 x가 여기 1, 2, 3 이렇게 있고
마찬가지 y가 아니라 똑같이 x가 1, 2, 3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가 형성이 된다는 소린 거야. 됐지? 그렇게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세 개의 함수를 만들었어요. fx하고 gx하고 hx를 만들었대. 근데 fx는 무슨 함수냐면은 1대1 함수고요. 그 다음에 gx는 무슨 함수냐면은 항등 함수고요. 그 다음에 hx는 무슨 함수냐면 상수 함수래요. 됐죠? 그랬을 때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자, f의 3값과 g 3값이 똑같고 h 1값이 서로 똑같대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문제는 뭐를 물어보냐면 문제는 자, 그러면 f의 1 더하기 f의 2가 f3을 만족할 때 그때 요거를 만족하는 그러한 fx하고 gx하고 hx에 대해서 뭐 f1 더하기 g2의 값 뭐 이런 거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거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그냥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x에서 x니까 1, 2, 3에서 1, 2, 3으로 갈 거고요. fx는 1대1, gx는 항등함수, hx는 상수함수거든. 그러면 f3과 g3과 h1이 똑같대. 자, 얘네들이 전부 다 무슨 값으로 똑같습니까? 값을 알 수가 있나요? 3이지. 됐어요? 왜? 왜? G가 항상 그렇지. gx가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gx는 3을 집어넣으면 반드시 3이 나와야 돼. 맞지?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도 전부 다 3이 나와야 돼서 다 3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h1이 3이니까 h2는 얼마야? 3이지. h3은 3이죠. 왜냐? 상수함수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 일단은 gx나 hx는 너무 쉬우니까 나 이거 fx만 한번 따져보면 되겠네. 자, fx는 일단 f3이 어디로 가야 된대? 3으로 가야 된대.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f1 더하기 f2가 3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f1 더하기 f2가 3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 여기서는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거나 또는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 문제는요. 제가 그냥 막 만든 문제라서 어떻게 될지는 아마 그거 조건까지 다 주어질 거야. 아마 다 주어지게 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fx만 따지면 된다라는 문제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서 누구부터 따지면 되냐면 항등함수를 항상 제일 먼저 따지고 그 다음 삼수함수를 따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함수를 따지시면 돼요. 이게 보통 순서야. 문제 쉽지, 그지? 이런 문제 하나예요. 이런 문제 하나. 그냥 이 문제 나오는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아까 경험해봤던 문제야. 경험해봤던 문제.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 자, 저한테 fx라고 하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 fx는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갖고 나와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거든.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항등함수가 된대요.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와.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어때? 아까 이미 봤던 거지, 그지? 자, 우리 fx를 항등함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식을 영어로 예? 자, 항등함수가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거를 항등함수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쟤를 항등함수로 나오게 하려면은 우리 fx가 뭐가 되면 되겠어? x가 되면 되지. x가. 그래서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x가 되게 만들어주는 친구들을 찾으시면 돼요. x가 되게. 그러면 넘기니까 어떻게 돼?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5x가 0이어서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1, 5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만족하는 x의 값이 0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는 7개. 그렇지. 똑같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개만큼이 나오겠죠, 그죠? 보통 공집합 빼고. 됐니?
요렇게 갖고 나오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 이미 한번 봐서 사실 되게 가볍죠, 그죠? 이게 두 번째야, 이게 두 번째. 됐지?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기 두 개는 이제 됐고요. 요거는 크게 뭐라고 할 거 없죠,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함수에서 나오는 세 가지 유형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세 가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에서 나오는 세 가지. 자, 여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자, 먼저 1번. 이건 좀 쉬워요. 1번은 뭐냐면 이렇게 주어졌어. 자, 정의역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해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공역 y는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대. 그랬을 때 나 함수 fx가 ax 플러스 b다라고 하는 이런 함수일 때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면 자, 이걸 만족하는 a, b의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자, 우리 봐봐.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지. 직선이죠. 그죠? 그러면 직선이기 때문에 우린 대충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지? 맞지?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면은 그러면은 나는 그래프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a가 뭐일 때? 그렇지. a가 양수여서 증가하는 함수의 그래프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그래프? a가 음수여서 감소하는 함수의 그래프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럼 봐봐. 그 함수의 그래프에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커팅이 되어 있어? 마일부터 3까지로 커팅이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3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맞니?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3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봐봐. 그 마일부터 3까지 잘랐을 때 a가 0보다 커서 증가하는 함수라면 그거의 치역도 반드시 어떻게 잡히겠어? 1부터 5까지로 잡히겠죠. 그죠? 지금 제가 왜 치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대1 대응이니까 공역이 곧 치역이잖아. 아, 그래서 얘가 지금 공역이 1부터 5까지로 잡히면 함수값도 무조건 1부터 5까지만으로 잡히겠지. 그지? 근데 증가하는 함수라면 여기가 뭐겠어? 1이겠고 여기가 뭐겠어요? 5가 되겠죠. 그죠? 아, 즉 요 1차 함수 직선은 누구하고 누굴 지나가는 마이너스 1,1과 3,5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지? 아, 그래서 그 함수의 그래프 y는 자, 기울기 4분의 4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애가 나오니까 여기는 a가 1이고 b가 2가 나온다는 소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감소하는 친구라면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래프를 잘랐을 때 여기가 뭐가 돼야 되겠어? 얘가 5가 돼야 되고 얘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아, 그래서 감소하는 함수의 그래프일 때는 누구랑 누구를 지나가는 마이너스 1,5와 3,1을 지나가는 그런 감소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소린 거야. 그래서 아, y가 기울기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3,1이라고 하는 직선을 지나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하는 요런 직선이 나온다는 소린 거예요. 되나요? 요렇게 갖고 나가는 게 첫 번째 문제. 그래서 아, 여기는 a가 마이너스 1이 되고 b가 4가 될 테니까 예를 들어 a 플러스 b 또는 a, b의 최대 최소 구할 수 있겠지. 그런 류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쉽죠, 이거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쓴 다음에 여러분한테 문제를 줄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 함수 fx의 그래프가 절대값 x-1 더하기 ax 플러스 3이다 라고 주어졌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아,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됐죠? 다시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또는 뭐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정수 또는 자연수. 좋아. 자, 그러면 절대값이 있어요. 뭐 먼저 해야 돼?
당연히 범위지, 그지? 너무 당연하게 범위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번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2번 x-1이 0보다 작을 때로 범위를 나누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두 번째 케이스,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눌 거란 말이야. 1보다 크면요. 그러면 저거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대로 나오니까 a 플러스 1의 x 더하기 2가 돼야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x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그러면 함수 fx의 그래프는 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니까 a 마이너스 1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겠죠. 이거 개수 말고 범위로 할게요. 그냥 a의 범위 이렇게 할게.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 해갖고 지금 나왔어. 그럼 봐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떤 애를 그릴 거라고? 이렇게 생긴 애를 그릴 거라고.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긴 애를 그릴 거라고. 자,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달라진다는 걸 알겠죠? 그죠? 됐어, 여기까지? 자, 달라진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따져보세요. 어떤 친구들이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지. 일단 힌트 줄게. 봐봐. 힌트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너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3이 나오고 여기다가도 1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3이 나온다는 건 일단 1에서 만난다는 소리죠. 됐어? 그러니까 x는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하나는 만약에 양수라면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맞아? 됐어? 기울기는 서로 다르잖아. 하나는 a 플러스 1이고 하나는 a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다르니까 1을 기준으로 해갖고 a 플러스 3에서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되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경우에 1대1 대응이 형성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세요. 시작. 어떤 경우에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는지를 따져보십시오. 그러니까 네 가지를 따지시면 되겠죠? 양수 양수일 때, 양수 음수일 때, 음수 양수일 때, 음수 음수일 때. 쉬워요. 힌트를 줬잖아. 그러면 쉬워요. 안 주면 어려운데. 힌트를 주면 쉽습니다. 아니 쉽잖아. 봐봐. 아니 어차피 우리 어디 주변에서 지금 나눠질 거라고? 계속 1 주변에서 나눠질 거라니까? 그러면 처음에 먼저 양수 음수면 1보다 클 땐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 다음에 음수 양수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1보다 작을 땐 양수, 1보다 클 때는 음수. 그치? 그 다음에 음수면 1보다 작은 쪽 음수, 1보다 큰 쪽도 음수. 이렇게 되겠지. 그치?
됐니? 그래, 이런 거야. 그러면 봐봐. 다음 중 1, 2, 3, 4번 중에서 누가 1대1 대응이에요? 1, 4죠. 2, 3은 1대1 대응이 돼? 안 돼. 왜 안 돼? 그거 보면 된다 그랬잖아. 그거 보면. 맞니? 아, 1대1 함수조차도 안 되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얘는 어때? 그래프 전부 다 1대1 대응이 될 수 있지. 그지? 아, 오케이. 그래서 이럴 때 또는 요럴 때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저럴 때라는 게 뭐야? 저럴 때라는 게 뭐냐고. 저럴 때라는 거. 기울기가 양수일 때, 그지? 이럴 때라는 게 뭐야? 음수일 때. 즉, 두 애들의 기울기의 부호가 같을 때. 이게 결론이에요. 됐어요? 아. 얘를 1대1 대응으로 만든다는 게 뭐냐면은, 두 기울기의 뭐가 같을 때? 드디어 이해했다. 같을 때. 그렇지. 부호가 같을 때. 이거를 우리가 1대1 대응이 될 때라고 얘기를 한다고. 부호의 기울기가 서로 같을 때. 자, 그러면 기울기의 부호가 같을 때. 자, 그러면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같다는 거. 양수인 거 또는 음수인 거. 어떻게 보여줘요? 보통 곱으로 보여줍니다. 두 기울기의 곱으로. 자, 우리 봐봐. 둘 다 양수 또는 둘 다 음수이면 두 애들의 기울기의 곱이 지금 a 플러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1인데 그게 반드시 얼마가 돼야 돼? 0보다 크면은 풀 또는 마마지, 그지? 그러니까 둘 다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a의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린 거야. 됐니? 요런 문제 형태가 하나가 있어요. 절대값 해갖고 나오는 형태. 그냥 완전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한 중간 난이도 정도의 시험 문제로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중간 난이도 정도에. 그래서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거 두 번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조금 쉽게 주어질 때랑 조금 어렵게 주어질 때가 있어. 조금 일단 쉽게 주어지는 거 하나를 얘기를 한 다음에 어렵게 주어지는 걸 시킬 겁니다. 봐봐.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애예요. 함수 fx가 있어요. 함수 fx가 어떻게 생긴 애냐면 x의 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나와 있는 애라고 칠게. 그랬을 때 문제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어. 자, 얘의 정의역을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잡고요. 얘의 공역을 y가 2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잡았더니 그게 1대1 대응이 되었대. 이렇게 되었대요. 자, 그때 만족하는 그 k의 값을 구하시오 또는 뭐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봐봐. 2차 함수의 그래프죠. 그죠? 어떻게 생긴 애야? 당연히 이딴 식으로 생겼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함수의 그래프란 말이야. 1대1입니까? 1대1이 아니니까 당연히 1대1 대응도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말이 돼요. 누구 때문에? 정의역 때문에. 범위 때문에. 범위를 어떻게 잡아주면? 축보다 왼쪽 오른쪽? 오른쪽. 크게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를 K를 이런 데다가 잡아주잖아? 그러면 어때? 이것만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요. 이러면 어때요? 1대1이에요? 1대1이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만 만족하면은 공역과 치역을 같게만 만들어줄 수 있으면 1대1 대응도 만들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축보다 큰 쪽으로 K를 잡기만 하면은 일단은 1대1 함수가 되니까 그걸 갖고서 우리가 1대1 대응을 만들 건덕지를 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봐봐. 내가 K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잡아가지고 1대1 함수의 가능성을 열었다면은 당연히 이게 뭐가 되면 되는 거야? 공역이 곧 치역이 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2K가 되면 되는 거면 2K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됐어요?
그래서 x가 k보다 크거나 같고 y가 2k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결국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나가면 된다는 소리야. k, 2k라고 하는 이 점을 지나가면 된다는 소린 거지, 그지? 그러니까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만족하는 k를 구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문제. 이건 굉장히 쉽게 나오는 버전. 오케이? 굉장히 쉽게 나오는 버전. 그래서 보통 우리가 1대1 대응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세 가지 유형이거든요. 여기 정도까지는 일단 좀 확실하게 익혀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앞서 얘기한 5가지 있지, 그지? 그리고 그 앞에 여러 가지 함수 초반 들어가기 전에 함수의 정에서 얘기했던 거 하나까지 딱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은 충분하고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나올 때가 있거든. 조금 더 어렵게. 그거를 여러분이 지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어렵게 나올 때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fx가 x의 제곱, 그냥 함수 쉽게 줄게. 더하기 4x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는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야. 자, 이때 우리 x에서 x로 가는 이러한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고 할게. 정역 x에서 x로 가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가 1대1 함수가 되게 하는, 아니지, 이렇게 주지 말고 이렇게 주자.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대1 함수가 되고요.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대1 대응이 된대요. 그치?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1대1 함수가 되고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1대1 대응이 될 때 만족하는 a,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갖고 문제가 나와. 자, 여기는 지금 공역이 주어졌어? 안 주어졌죠? 정역만 주어진 상태예요. 그죠? 자, 이런 상태일 때 a, b를 한번 구해보세요. 시작! 일단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부터 해라? 그렇지. 너무나 당연하게도 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을 하세요. A, B를 구하라는 거죠? 네.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더 정확해요. 최소값을 구해라. 느낌은 알겠는데. 왜냐면 어느 일정 이상 가면 어차피 다 1대1이니까 최소값을 구해야지 맞아요. 네,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완전 고난이도 문제 같은 걸 제외하고서는 함수 쪽에서, 기본 함수 쪽에서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딱 여기까지만 할 수 있으면. 자, 일단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1대1은 좀 쉬우니까 1대1부터 한번 해볼게. 자,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그죠? 제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fx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인가요?
그래서 누구를 꼭지점으로 가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함수의 그래프가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요거 1대1이야? 아니라 그랬지. 그지? 근데 특정 범위 이상으로만 주면 1대1이 된다 그랬잖아. 맞죠? 자, 그게 누구라고요? 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라 그랬지. 그지? 즉 A가 뭐보다 크기만 하면 마이보다 크기만 하면은 그러면 다 1대1이 되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최소값. 그러면은 이것만 남게 되겠지. 됐니? 이제 1대1 만들었어? 자, 이제부터 대응 만들어봐. 근데 문제 되게 쉬워요. 이제 되게 쉬워요. 진짜로. 생각보다. 어. 아, 잠깐만. 미안해. 저렇게 주면은 나오긴 나오는데 값이 좀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깔끔하게 떨어지게 할게. 깔끔하게 떨어지게. 깔끔하게 떨어지게 할게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막 루트 나오고 막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좀 바뀌겠지? x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4분의 1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3이 될 거고요. 그래서 a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1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뭐 값이 좀 더 이상해질 것 같지만 저렇게 하면은 딱 떨어지는 상수가 나오거든요. 안 그러면은 무리수 껴가지고 막 되게 이상하게 나와요. 많이 줄 것도 없어. 원래 이 문제도 거의 30초 컷이야, 30초 컷. 30초는 그래도 좀 많은데. 좀 어려운 문제인가 보네. 이 문제도 보통 30초에서 1분 컷입니다. 원래는. 문제 나오면. 좋아. 얼마? 그래. 얼마? 그래서 얼마? 그래. 얼마? 모르겠어요. 반대로 역추적 해보실래요?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쌤, 저 나왔어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이거 이렇게 해갖고 x 같다 해서 그러니까 왜 같다고 했는데? 그 대응이니까 하나 넣으면 그 x가 x로 와서 같다 해서 뭐 대충 설명하기 좀 힘들지. 근데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제가 문제 있잖아. 일부러 조금 혼란을 주려고 아까 전에 구라를 하나 쳤거든요. 제가 아까 정역 주어졌다 그랬죠, 그죠? 공역 주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공역 주어졌잖아요. 공역 주어졌어요. 공역 뭡니까? 아니야. 공역 주어졌어요. 자, 얘 지금 무슨 함수죠? x에서 x로 가는 함수지, 그지? 됐어요? 그럼 봐봐. x가 b보다 크거나 같대. 그치? 그럼 y는 어때야 돼? b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x에서 x로 간다며. 그러면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면 y 범위도 저렇게 주어져야죠. 오케이?
됐지? 그래서 얘가 지금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 1대1 대응이 되려면 y도 b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즉 무슨 점을 지나가야 된다? b, b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 b를 지나가니까 b는 b제곱 플러스 5b 플러스 3이 되어갖고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3이니까 우리 b의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둘 중에 누구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왜요? 기본적으로 누구는 지켜줘야 돼? 1대1 함수는 먼저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큰 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갖고 나오는 문제예요. 오케이? 정의역이 보통 치역이 안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면은 x가 이미 주어졌잖아. 그러면 y도 주어졌다고 이미 생각이 돼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치역이 주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됐죠? 딱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거 6가지 있죠. 유형 6가지. 딱 이 정도만 지금 제대로 쓸 수 있으면요. 함수에서 중위권 문제들은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진짜 거의 웬만한 거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까지만 유형들 확실하게 해가지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함수 프린트 있지? 함수 프린트. 제가 프린트 준 거. 책 말고. 그거 이제 해갖고 간단하게 풀면서 연습을 좀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일단은 잠깐 쉬었다 갑시다.